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모생활 누구식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 첫 번째 책 공부 잘하는 머리 10살이면 결정된다, 그 책의 일부를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두 번째 챕터인데요, 공부 근력을 키워주는, 정말 이 단어 마음에 들어요. 공부 근력을 키워주는 공부둔의 학습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요, 이 노력, 엉덩이의 힘, 이게 좋은 성적을 만든다라고 우리는 공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한결같이 다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이 그 의미를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무조건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노력만으로 그것만 있다면 성적이 오르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 또 상당수의 고민은 나는 오래 앉아 있는데, 부모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얘가 공부하는 건 누구한테 뭐라고 나무랄 수가 없다, 그런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고민, 또 뭐 오르지 않는다기보다는 뭐랄까요, 공부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 이런 고민 정말 많거든요. 또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처음에는 엄마가 무서우니까 엄마가 시켜서 엄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또 자기도 공부 좀 잘 해보고 싶어서 앉아 있는단 말이죠. 텔레비전 보고 싶은 것도 참고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싶은 것도 참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공부를 안 한다고 야단맞고, 그럼 또 공부가 미워지고, 이런 악순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노력 말고 또 뭐가 필요하냐? 자,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린 멜저 교수와 그 연구팀들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습 전략, 스트래티지,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좀 요령처럼 치부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크게 필요 없고 일단 많이 해라, 네가 많이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이런 학습 전략이 좋습니다. 사실 이 학습 전략이 얼마나 성적에 영향을 주느냐가 2013년도인가? 제가 논문의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발표되는 바로는 거의 한 70% 정도를 설명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노력하느냐. 에이 선생님, 얘가 노력도 안 하는데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어떻게 말이 되냐. 근데 역설적이더라고요. 효율적이어야 노력을 하게 됩니다. 노력해서 잘 돼야 노력을 하고요, 노력하기 쉬워야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이 챕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 노력이라는 게 그냥 중요한 거냐, 노력만 하면 다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애들 빨리빨리만 뛰라고 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더 안타까운 건 아이들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냥 무조건 빨리 외워버리고 많이 풀어버리고 끝을 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은 너무 안 외워져요, 외우는 거 너무 싫어요, 이건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노력하는가? 효과적, 이게 발음이죠. 발음 좋으신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자, 효과적으로 노력하는가의 효과적이라는 거는 결국 뭐랑 동의어냐 하면요, 잘 들으세요. 생각하면서 노력하느냐와 동의어입니다. 생각하면서. 제가 영재발굴단하면서 아이들을 봐도 걔들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계속 생각하고, 안 시켜서 생각하고, 자꾸 생각해요. 자, 이 책에서 예를 든 게 이런 얘기입니다. 단어를 외우는 것.
그러면 어떻게 단어를 외우느냐? 저희 아버님 세대 때는 한 페이지 다 외울 때마다 컨사이스 한 장씩 찢어서 먹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볼 수 없으니 외워버리자. 요즘은 뭐 다시 볼 수 없으면 인터넷에서 다시 쳐보면 되죠. 뭐 그 전자 영어 사전도 뭐 많고 스마트폰에도 있고, 예, 이거 안 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빡빡질이라 그러죠. 계속 막 쓰는 거, 이건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로도 사실 안 되죠. 손만 아프고 볼펜만 나가고, 예, 종이만 듭니다. 자,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우느냐? 그건 또 제가 이제 앞으로 점차 그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 이 두뇌 유형에 따라서 좀 외우는 방법들이 달라요. 예, 그런데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외우기만 하면 무조건, 예, 이거는 실패가 자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본문에 이제 든 예가 그거죠. 애플, 에이프릴, 액시던트. 예, 제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4월에, 예, 에이프릴에 사과, 애플을 먹으면 액시던트다. 예, 뭐 사실 말도 안 되죠. 이게 뭐예요? 예, 썰렁하고 말도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4월에 사과를 먹고 알러지가 심하게 생긴, 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4월의 사과와 액시던트는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는 여기 아예 알러지까지 넣어도 되겠죠. 나는 4월에 사과를 먹고 알러지가 생기는 액시던트를 겪었다. 이렇게 보면 4개의 단어 뜻이 그냥 머릿속에 쉽게 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해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해보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거 만드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예, 맞습니다. 만드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생각하는 학습법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이 걸리는 거를 알아줘야 되고 본인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마음 급하게 빨리빨리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그냥 당장 30분 만에 10개 외워서 단어 시험 보고 그만두는 게, 넘어가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해치워버리는 공부를 하면은, 예, 이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예측하고 이 시간이 걸리는 것에 따라서 그걸 감안한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 좋은 뉴스는요, 이걸 자꾸 반복하면 시간이 짧아집니다. 예. 익숙해지면 처음에 뭐 태권도 품새나 검도 칼 휘두른 거, 예,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자꾸 하면 이게 빨라지고 더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이 아이의 공부 근력을 키워주는 그런 공부두뇌 학습법이라는 거는, 이게 바로 공부하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메타인지 학습법하고도 많은 부분이, 예,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가 잘 돼야 되는데,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하려면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다음 그 시간에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지, 또 공부를 생각하면서 하는 법들은 어떤 게 있는 건지 좀 예를 들어서 소개해 드리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은 여기서